자, 연산 36번 점의 평행이동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주어졌는데 얘를 X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N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되게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A, B라는 좌표가 있는데 얘가 X방향으로는 요렇게 N만큼 움직이고 요게 N만큼 Y방향으로는 요렇게 N만큼 움직였다 요 얘기거든요.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좌표가 이동을 한다. 그럼 그때 그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X좌표에다가는 M을 더해주시고 Y좌표에다가는 N을 더해주시는 거야. 되게 개념이 쉽지 그지? 그럼 문제 1번 바로 보시면은 4,-11을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이니까 4 빼기 3, -11 더하기 8 요렇게 되겠죠. 그럼 점은 1, -3이 된다. 요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평행이동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나와 있으면 X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는 평행이동인 거야? 5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Y방향으로는 얼만큼이냐면은 -6만큼이에요. 그럼 이 둘의 평행이동으로 0,4가 옮겨져야 된대. 그럼 얘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겠어? X에다가는 5를 더해주고 Y에다가는 -6을 더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옮겨진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점이 x, y가 있었는데 얘가 x 더하기 m 그리고 y 더하기 n에 대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가 지금 -2,5에서 3,8이 된 거예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x방향으로는 얼만큼 더해진 거야? 5만큼 더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y방향으로는 얼만큼 더해진 거예요? 3만큼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m은 5가 되는 거고 n은 3이 되는 거다. 너무 쉽다 그지? 자, 도형의 평행이동 봅시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직선의 평행이동 또는 포물선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도형은 첫 번째로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포물선이죠. 포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럼 쌤 따로따로 배워야 돼요? 아니야. 그냥 통합해서 우리가 도형의 식을 이렇게 앞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게 도형의 뜻이에요. 함수가 써져 있는 x, y. 요걸 우리가 도형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내가 얘를 x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는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x, y가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더해주는 것이었죠. 요거 이해됩니까?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빼줘야 돼요. 도형에서는 어떻게 해라? 빼줘라.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리고 도형에서는 빼줘라.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직선 x-3y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fx, y인 거예요. 얘를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f가 x 빼기 4겠지? 쌤이 빼기 해주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y방향으로는 -3이니까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는 거야. y 대신에는 y 더하기 3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x 대신에 x 빼기 4 집어넣고 -3 곱하기 y 대신에 y 더하기 3 집어넣고 거기서 빼기 7을 했을 때 0이더라. 계산해 주시면 x 빼기 4 -3y -9 -7은 0이 되겠고, 그럼 얘는 x 빼기 3y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0은 0이겠다. 어렵지 않겠지 그제? 그 다음 4번 봅시다.
얘는 무슨 평행이동이라고 봐야 돼? 얘들아, F가 있으냐 없으냐의 차이거든? F가 없으면 점이에요, 점. 그럼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방향으로는 5만큼. 그러면 얘를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바꿔주면은 fx, y가 f 어떻게 돼야 돼? x방향으로 요렇게 하면 반대로 빼기니까 x 더하기 3이겠지? y에다가는 y 빼기 5겠지. 그럼 이걸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신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3, y 대신에는 y 빼기 5. 그럼 요거를 심플하게 바꿔주시면 y는 x 더하기 15 요렇게 쓸 수 있겠네. 되게 쉽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주어졌네요. 그럼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x 대신에 x 더하기 5 집어넣으라는 거고 y 대신에 y 빼기 4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니까 2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5 y 대신에 3 곱하기 y 대신에 y 빼기 4 거기서 마이너스 5를 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 여기 계산해 주시면 2x 더하기 10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인데 12에다가 5 빼니까 17이겠죠? 그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2x 더하기 3y라는 값은 빼기 7을 했을 때 0이다. 요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써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5 항상 이렇게 써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처음이니까. y방향으로는 1. 그럼 얘가 도형의 평행이동의 입장에서는 x, y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fx 더하기 5로 바뀌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인 거죠.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집어넣어라.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이거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y 대신에다가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7이다. 전개하자. x 더하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7이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 13번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도형이 옮겨지는 좌표를 구해라.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x 대신에 이거 점이야 얘들아. 점이니까 x방향으로는 2만큼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7만큼이구나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바꿨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어? x 빼기 2 y 대신에는 y 더하기 7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그럼 x 대신에 x 빼기 2 넣어주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 더하기 7 넣어주시면 y 더하기 6의 제곱 그게 얼마다? 4다 라는 거지. 그럼 요렇게만 써주면 끝. 도형의 방정식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16번 보시면 도형이 요렇게 된 거를 요렇게 바꿔주래.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되는 거 옮겨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래 게 있었던 거야. 원래 원이 있었는데 그 원이 지금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됐다는 거예요. 얘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얘가 된 겁니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생각도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x 대신에 지금 x 더하기 1을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된 거잖아. 그럼 반대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어주는 거야. y 대신에다가는 y 더하기 1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평행이동을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주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1 넣어주면은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된다. 요 뜻이죠. 그럼 요렇게 바뀐 원이 원래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